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건 유철구입니다. 네. 자, 지난주 2,500 금방까지 치고 갔던 코스피였죠. 굉장히 네.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변동이 있겠다 싶기는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도 견조하게 잘 버텨줬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잠깐 떨어졌던 거. 그렇습니다. 코스피. 살짝 아쉬웠었는데, 이제 그거 빼고는 뭐 거의 변동성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코스닥은 또 화요일날 유독 또 세게 한번 움직여줬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사흘째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벌써 이미 지금 물가지표 확인했죠. 그랬죠. 고용까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12월, FOMC라든지 CPI, 이런 거 좀 남아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격도 할 겸 방어도 할 겸 전략 다 짜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실점매매 최고수 미스터 진단의 그 남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님 오늘도 아주 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날카로운 속이 시원한 진단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인사 좀 나눠봤고요.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같은 건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 종목이 있어도 오케이. 없어도 내가 사도 되나요? 네. 그것도 오케이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번호도 좀 띄워주시죠. 네. 자,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전화해서 꼭 남겨야 될 내용들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종목명과 매수 문의 이런 식으로 쓰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모두 다 이종복 전문가한테 싹 다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확확 주십시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미스터 진단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본격적으로 부릉부릉 시동 걸기 전에 유튜브 채팅창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주에도 상당히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줬던 또 미스터 진단인데요. 지금도 한 120명 정도 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야, 우상영님께서 출퇴근하고 TV 신청합니다. 정말 그겁니다. 좋습니다. 네, 예. 출석 체크 안 하고 시청하고 계시면 저희가 잘 몰라요. 맞아요. 저희가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많이들 TV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틀어놓으시고 같이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강금님께서 유한양행 종목 진단 남겨주셨고요. 꿈꽃도 기시꿈꽃도님께서 잠깐 쉬어가시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등장을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왕비비빅님께서 네. 비비빅 맛있죠? 코스모 화학도 올려주셔가지고요. 네. 실적 얘기하시면서 궁금증을 담아주셨습니다. 네, 은하수님도 지금 보니까 현대 BNG 스틸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 우리 많네요. 곰님 또 오셨군요. 그 남극공님께서 토통샴춘 하면서 발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점점 이제 한국말을 놓치시는 것 같은데 곰이 되지 말고 사람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사 간단히 좀 나눠봤는데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아하. 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좋아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TLB. TLB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좀 알려주시죠. 5만 1,000원에 15%. 5만 1,000원에 15%요. 네네. 5만 1,000원이면은 현재 주가가 2만 2,000원인데 오늘 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2만 2,000원입니다. 자, 요거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상당히 오래도 1년 넘었어요. 1년 넘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참 많이 하시고, 이 정도 손실이면 정말 참 잠잘 때도 뒤척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고민이 있는 종목이 그런데 아닌가 싶은데, 예. 이게 무상증자가 나와서 이렇게 가격이 50% 떨어진 거예요. 반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자도 받으셨겠군요. 예. 자, 일단은 TLB, 그거 어떤 점이 지금 그래서- 가장 궁금하십니까? 매도 시점을 몰라가지고요.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예. 가격대를 얼마때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지.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TLB 종목 진단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종목 전문가님, TLB 갖고 계시는데요. 요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이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분 51,000원은 저는 무상증자 전 가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대부분 일반인 투자자들은 매수는 항상 기가 막히게 꼭대기에서 하는 거 정도는 내가 얘기는 좀 해드리고요. 요쪽에서 사신 걸 거예요, 여기. 8월달. 요쯤에서. 거의 뭐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매수 가격에 가려면 이 주가가 25,500원. 요 신고가 나오면 이제 수익이 나거나 본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제가 미스터 진단 첫날 ITM 반도체가 1번 타자 종목이었고 2번 타자 종목이 아비코전자였거든요. 근데 그 ITM 반도체보다 10배 이상 좋게 보는 주식. 이것은 무상증자가 안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을 제가 마켓텐에서 일반인들한테 좋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주식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는 특징주니까 이걸 가지고 좋게 얘기하고 싶었던 주식인데 무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화하신 분 이 주식은요 무조건 먹고 팝니다. 대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운 좋으면, 근데 이게 무상증자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1월달 안으로 먹고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이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 달라지고, 만약에 장이 변동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면은 더 사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TLB라는 주식은 DDR5 관련주 넘버1이고요. 이 주식이 PCB로도 진출을 해가지고 다른 PCB 업체를 제가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 PCB 사장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내가 안 좋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PCB 업체들을 이 회사가 따라잡고도 남을 만큼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이 정말 좋은 주식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다만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고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은 파시고 나머지는 3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연세가 지긋한 것 같으신데 저는 이 주식이 밀려가지고 이분이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본적 분석 하나 해드리면, 이게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가 근데 퍼 아시죠? 주가 수익 배율 해갖고 퍼가 저평가 고평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반도체 섹터는 일단은 기본적인 성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퍼가 8.7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EPS 2,500원짜리입니다. 이런 주식을 전문가들이 방송에 들고 나와서 좋다라고 해야 되는 바로 그 주식이에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주식이지만 독보적인 주식이다,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장님, 앞서 무상증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1대1 그 과만을 한다면 권리락을 아마 25,500원이실 텐데,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금세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5,000원대 고가까지 오게 되면 그때 비중을 한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를 3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시청자님 약간의 그 미소와 함께 이종목 전문가님의 이 바짝바짝 손. 자, 그러니까 이종우 네. 전문가님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떤 나이대시겠구나.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워낙에 또 회원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타임을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거의 맞춰서 해주셨습니다. 뭐랄까요? 진단의 테일러라고 해야 될까요? 아 재단처럼. 맞춤형 딱 진단. 네. 턱 만지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분 좋게 전화를 딱 끊으셨죠, 시청자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약간 네. 뭐가 아리까리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네.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갔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한 종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하수님께서 아이디 좋습니다. 예. 현대 BNG 스틸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18,000원에 사셨고요. 예. 비중은 10%. 아, 이번에 이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써놓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35%인데 예. 들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비즈니스 스틸 뭐 철강 쪽 얘기는 사실 거의 얘기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게 너무 남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에 날 못 살릴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크게 이렇게 두 번 내려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게 예. 좀 더 넓게 보면은 높았을 때 27,700원까지 갔던 거기까지 종목인데. 또 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아하. 그게 지금 최저까지 내려온 게 10,000원 초반대까지 예. 내려왔다가 그나마 11,000원까지 살짝 고개를 든 건데요. 자, 그러면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건지 오늘도 제가 이종복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익숙한 주식 같은데 이게 한번 진단을 드렸던 건지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18,000원까지 그냥 계속 갈 수는 없고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면 이거 못 팔아도 15,000원. 이게 한 2주, 이건 1, 2주 정도는 조금 더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못 가도 기본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주식이 못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철강주 어떤 분 설명해 드릴 때 만호제강인가? 이 제강자 들어가는 주식들은 기똥차게 가는데 보다시피 이 스틸자 들어가는 주식들은 최근에 되게 소외를 받았거든요. 포항제철, 포스코하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철강이나 이쪽은 항상 연말이나 연초 아니면 5월달, 6월달쯤에 뭐 파업 막 이런 것들 좀 영향도 있고 제가 딱 순간적으로 지금 딱 보니까 기사 검색해 보니까 압수수색 얘기 나오고 사망사건 뭐 안 좋은 얘기만 아주 그냥 도배가 돼 있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못 가는 건데 그게 저는 오히려 기회에 활용할 수는 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최근에 10,000원에서 12,000원 부근으로 조금 모기 눈에 눈곱만큼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려서 돌기만 하면 요 기세를 타가지고 15,000원대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 주식은 과거에 보면 한번 움직이면 되게 크게 움직였던 주식이고 중간중간에 어떤 좋은 호재성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월달 폭락장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갖다 딱 띄어서 보면 여기 어디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처럼 이렇게 폭락하는 시세는 안 나올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올라가려고는 할 겁니다. 그래 그걸 이용해서 밑에서 더 사버려가지고 이건 무조건 15,000원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못 가도 14,000원은 가는 거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에 팔을 때 내가 비중을 지금 밑에서 조금이라도 사가지고 요 정도 가격에서 팔면 이제 본인이 계산기 두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30%를 넘어가는 비중은 저는 안 권합니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30%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3,500원, 14,000원 정도에서 내가 팔겠다라고 한다면 no problem, not bad.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 BNG 스틸 이게 참 상승 본능이 있는 그런 네.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좀 힘들었을 때는 힘을 못 썼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횡보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추가 매수를 해서 한 13,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고 또 15,000원에 대한 가격대도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금 더 이 목표가, 그러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BNG 스틸 은하수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조모치다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계속 또 새로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만나보죠. 예. 보니까 연희민이 파파님께서 토비님 안녕하세요. 창호 이건 진행자님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연희민이 핫도 파파. 핫도 하셨는데 핫도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항상 토비가 요즘에 1순위죠? 저희가 이건 창호와 네. 이종복 전문가가 괜히 섭섭한 거 알죠? 예. 토비에게 1순위를 요즘에 많이 뺏겨가네요. 참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연희미니 파파님 저희가 반겨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행투 가이드님으로 오늘 또 들어오셨군요. 오랜만에 자, 뵙고요. 행투 가이드님으로 들어오신 건 참 오랜만인 것 같고. 라영 이모님께서도 들어오십니다. 이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뭐 아이리스님, 뭐 전화 그리고 한번 주세요. 은하수님, 조이님까지 네. 인사 주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인사도 주시고 뭐 대화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만 맞아요. 예. 저희 진단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종목 진단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네. 채팅창 통해서도 그리고 02-325-8209 전화를 통해서도 종목 진단 계속 요청 주세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2부까지도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저희 계속 전화 받고 지난주에 그러니까요. 연속 5연속 전화를 계속 받았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4연속 아니에요? 5연속인가요? 5연속이요, 5연속. 아, 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그렇게 네. 또 좋아하고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부끄럽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계속 주시고요. 자, 진짜 용기를 내세요. 예, 잡아먹습니까? 안 그래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보니까 유튜브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번 거 하는군요. 이분이군요. 꿈꽃도 꿈꽃도 귀신 꿈꽃도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풍국주정. 야, 풍국주정.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같기도 진짜. 한데 예, 오랜만에 게다가 들어보네요. 이 수소 관련해서 참 움직임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다시 갑니다. 자, 보니까 매수가가 14,600원에 20% 넘어갔어요. 네네. 16,900원까지 지금 갔습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셨나 봤더니 자, 사연을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랜 기간 물려 있다가 아하. 14,000원 초에 손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더 갖고 가도 될까요? 묻어놓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풍부주정이 얼마 전에 보면 만 원도 위태위태하게 좀 내려갔다가 네. 최근에 갑자기 훅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이게 왜 올랐지 싶어서 봤더니 네. 오늘 그 빈살만 형님께서 오시면서 수소. 그 S-오일과 또 뭐 샤인 했죠. 프로젝트 맞아요.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S-오일이랑 수소 공급 계약을 맺었대요. 풍국주정에서 그렇군요. 이게 부각되면서 확 뜬 거죠. 그래 저렇게 장대 항목이 나온 거군요. 자, 요거 얼마나 갈까 싶기는 한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풍국주정, 더 갖고 가도 괜찮은지를 한번 이종복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풍국주정 요즘에 바짝 좀 올라오거든요? 올해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더 갖고 가면서 수익을 좀 키워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잘라낼까요? 결국은 풍국주정이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유창호 진행자 이야기했듯이 제가 미스터 진단에 마켓텐에서 그 예전에 그 에너지 날라댕길 때 탄산가스 관련주 잘 보라고 하면서 에탄올 주식이라고 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풍국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수소도 있지만은 네온가스, 암모니아가스 이런 쪽의 주식이에요. 참 골 때리죠. 이런 걸 우리가 숨겨진 미인주라고 하거든요. 거래량이 없어서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저는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에탄올 쪽은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결국 노출이 된 거죠. 이게 원래 사람들 잘 모르는 주식인데 제가 그 뜻으로 되게
자주 봤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자마자 그냥 숨도 안 쉬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진행자 부르는 거야. 이 종목은 이 주식을 땡기는 애들 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땡기고 싶으면 여기처럼 그냥 이렇게 쫙쫙 가는 거고, 땡기기 싫으면 가격 법칙상 17,500원에서 18,500원 사이까지 가지고 약을 놓지 마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릴 수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풍국주정이라는 주식은 미인주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오늘 날라가서 처음에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 뭐 제주 맥주, 하이트 맥주, 뭐 하림, 마니커 오늘 시간에서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요새 그게 움직임이 좋은데, 역시 마켓텐에서는 저는 그런 잡템마주들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지만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 관련주들이 날라가 갖고 주정 관련주가 가나? 그럼 맥주 관련주가 가면 소주 관련주도 갈 건가? 뭐 아니면 뭐 당만 가나? 커피 관련주는 안 가나? 하면서 종목을 다 찾아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근데 특별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그 수소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미스테리한 주식이고 알려지지 않은 주식인데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주식이다. 회사는 주정회사지만 자회사가 그토록 강조하는 네온가스, 뭐 탄산가스 이런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회사가.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수소 관련 명분도 있고, 그죠?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느낌대로 17,500원에서 18,500원 사이에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시다가 2만 원 넘어가면 파시면 어떻겠냐. 그죠? 이거는 뭐 어차피 눌려도 또 갑니다. 이런 주식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풍국주정입니다. 이거 앞서 많이 또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네. 우리 이건 진행자? 아, 진짜. 생각이 나야지. 내가. 평소에 잘 넣어두시라고요. 생각이 나야지. 내가. 옆에서 끼어 들으셨어야지. 전 옆에서 네옴시티 얘기하실 줄 알아서, 그럼 네옴시티니까 뭐 이제 뭐 도시 네. 재생이나 이런 얘기 하실 때 갑자기 또 마케팅에서 또 이렇게 제가 또 기억 못하는 그런 부분을. 네, anyway, 이 풍국주정 이렇게 정말. 좋답니다. 그 14,000원에 갖고 계셨고, 지금 16,000원대 더 갖고 갈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2만 원 이렇게 쭉쭉쭉 보유하시면서 좋죠, 수익을 더 뭐. 챙겨가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눌릴지라도 요거 네. 지금 엮이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다시 분명히 올라온다는 점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희망적이네요. 우리 꿈꽃도님께서 네. 귀신 꿈꾸지 마시고요. 수익의 돈 꿈. 나오는 수익의 꿈. 좋다. 돼지 꿈꾸세요? 네, 돼지꿈도 꾸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풍국조정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봐야 네. 이게 뭐가 시원해요. 그러니까요. 맞아. 이게 돈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아야 이걸 갖고 있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렇죠. 안 그럼 내가 뭐 회사 가서 거기서 일한 것도 아니고 아무 애정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지금 200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조이시티, 삼성 SDS, 비트나인. 종목 좀 더 지금 들어온 거예요? 다 지금 오. 들어오고 포스코 ICT 예. 너무 많네요. 자, 와. 그러면은 얼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전화로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요.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엑세스 바이오 주식이고요. 엑세스 바이오. 예. 자, 그러면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요거 13,900원 비중 10% 들어갔거든요. 예. 이게 최근입니까? 매수 시기가? 예, 최근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게 눌림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쵸. 너무 좀 많이 박쳐가지고 그렇죠. 이게 한번 10,000원 초반까지 갔다가 말씀하신 대로 쭉쭉쭉 올라오다가 요게 지금 딱 그 고가놀이 차트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 눌림이 패턴을 좀 많이 보시면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눌림이 아니었나? 약간 이런 물음표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야, 이게 그래요. 저희 또 우리 이종국 전문가님이 또 워낙에 또 차티스트, 또 차트의 또 달인이십니다. 오늘 한번
관련 내용으로 한번 아시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액세스 바이오를 가지고 이제 차트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분 전화 목소리가 한번 진단 한번 다른 주식으로 했던 분 같은데 느낌. 왠지 처음, 이렇게 멋진 처음. 목소리가 별로 아니, 없는데요. 아니, 처음. 아, 그래요? 처음이지, 네. 처음. 뭐야 이거 제 느낌이 틀렸단 말입니까? 그러면 틀렸어요. 액세스 바이오 진단이 이거 네, 처음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약간 들은 것 같죠? 이종국이마저 목소리 톤이 다운되게 하시네요. 어. 묵직한 톤을 갖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엑소스 바이오 정말 좋은 주식이고 요것도 제가 마켓텔에서 제약주 SK 바이오 사이언스서부터 녹십자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체외 진단 키트로 슬쩍 얘기했던 주식인데요. 네. 저는 혹시 또 이분 또 저의 팬이라 또 그거 듣고 산 거 아닌가 해서 좀 더 신경 쓰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왜 빠졌는지 하고 이 주식이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거래량 신호는 없어요. 그리고 이 주식이 엊그저께 14,000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뭐 원숭이 도착 얘기도 있었고 그때까지 제약주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종합이 급반등 나온 다음에 종합이 흔들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반도체 제약주가 움직여서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임이 좋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좋으려고 할 때 거래가 급증을 했어야 되는데 거래가 급증을 하지 않은 점이 이와 같은 불상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알 수 있다 정도는 제가 얘기해 드리고 해필이면 요 타이밍에 이 주식이 원래 현금을 7천억을 넘게 갖고 있는 회사고 현금만 7천억을 넘게 갖고 있어요. 현금만.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의료기기 업체고 하면서 한 5월달, 6월달쯤에 레포트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물린 사람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무겁긴 무겁지만 어쨌든 간에 증권사가 그런 레포트를 냈다는 얘기는 그건 허위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사실인데 해필이면은 주가가 딱 움직이려고 하는 타이밍에 여기 보면 영업손실 1261만 달러 적자 전환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의 기세를 꺾어버린 게 단점입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기사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주가가 쭉쭉쭉쭉 밀리기보다는 거래가 바닥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2,200원 12,500원까지는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바로 돌지 않겠어요? 근데 이 주식은 돌리는 시점부터 주가가 움직임이 좋은데 일단은 12,500원 정도 지지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실으면서 올라가고 연말 쪽으로 가면서 못 가도 최소 15,000원 그 다음에 거래량 2,500K 터지면 17,000원대까지는 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 주식 그렇게 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액세스 바이오 좋은 종목이라고 하시고 관련된 내용들 말씀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습니까? 네, 한 가지만. 그러면 혹시 12,000원에 추가 매수를 해도 좀 괜찮을까요? 빙고. 거기까지 내리면 뭐 추가죠. 땡큐 베리 머치.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야.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처음 전화하신 분이십니다. 네. 예, 액세스 바이오로 또 아주 긍정적인 질문까지 싹 다 받아가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전화의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시청자 마음을 최대한 알겠지만 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하려면 전화가 좋다. 02-325의
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저 실시간 통화로 우리 이종복 전문가에게 빙고, 맞아요. 땡크 이런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이 예. 또 마켓텐에서 나왔다는 걸 보면서 전 도대체 뭘 진행을 하고 있었나. 반성 좀 하시고요. 네. 이제 꼬박꼬박 리스트 적어 놓으시고. 무슨 일기 써야겠어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아, 정말. 자, 그럼 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진단 받을 때마다 지금 채팅창에 종목 진단이 계속 밀려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이런. 오늘 뭐 나를 잡으신 거 아닌가 다들. 지난주에 좀 감 잡으시고 이번 주에는 한 밀어 닥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인데요. 네네. 연희 미니 바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아까 그분이군요. 자, 비트나인 보겠습니다. 네. 자, 비트나인 매수 가격부터 좀 볼까요? 매수 가격이 9,458원. 저런. 20% 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매수한 지는 두어 달 되었습니다. 추매를 해야 되는지 비중 축소해야 하는지 아하. 존경하는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여쭈어 봅니다. 이종복 전문가님의 해안을 기다려 보아요 라면서 눈물 한 방울 딱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트나인 차트 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너무 심하네요. 지금 이게 여기서 너무 소외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나 봐요. 네. 추가 매수 그냥 차트 언뜻만 보면 추가 매수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한데 네. 이렇게 소외되어 있으면 아니, 해봤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이거 털고 나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할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추가 매수할 종목인지 오히려 또 줄여야 할 종목인지를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비중 늘릴지 아니면 줄일지 해안을 좀 전해 주시죠. 종목 진단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에 드디어 봉착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네. 제가 종목 진단을 할 때 진짜 자신 있게 소신껏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비트나인은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발을 빼기도 그렇고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비트나인이 바로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700억짜리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적자 종목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실적을 좋게 내는 것은 뭐 다우데이터나 더존 디지털 같은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쪽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 그렇게 뭐 육성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대면 시대, 언택 시대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 제대로만 만들어도 대박나는 세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장성으로 따졌을 때는 최고고요. 데이터베이스, 이게 삼성하고 연관돼서 나스닥에 상장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뉴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며 얼마 전에 비트나인 3분기 매출이 30%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라이선스 매출 늘었다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친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생겨버리면 이런 주식은 소외주라. 그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종복이를 믿는다 하셨으니 나의 의견을 전문가의 사명으로 소신껏 얘기해드리면 이건 8,000원, 9,0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원래 주가의 어떤 흐름과 가격 법칙상 8,500원 이상을 넘어갔었으면 더 좋은데 가격 법칙으로 얘기할 때 8,000원 이하짜리가 8,000원을 넘어야 10,000원 넘어간다라는 것도 마켓텐에서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6,000원까지 밀렸다가 급등을 했는데 8,500원을 넘어갔어야 10,000원이 확 열리는 건데 8,000원대 부딪히고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10,000원을 크게 넘어가긴 쉽지 않다. 그러나 바닥은 나왔고 보다시피 3분기 매출액 30% 증가했으며 주식시장도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10,000원 트라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의 사명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비트라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이게 좀 작은 종목이고 네. 이게 당장 뭐 벌어들이는 게 딱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성장성은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분이 더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일단 이정보 전문가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지금 매수 가격이 9,300원, 9,000원대인데 9,000원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만원 요 정도까지도 그렇죠. 오케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 한번 알아야죠. 보유를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석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연희민이 파파님의 비트9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화도 꽤나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또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종목은 후성이고요. 후성. 후성이요. 얼마에 사셨어요? 19,700원에 비중은 12%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한 사셨어요? 서너 차례에 걸쳐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잠깐 낮추신 거군요. 예, 그래서 낮춘 게 19,700원이에요. 그럼 사셨을 때 2만 원 넘을 때 사신 거예요? 처음에 살 땐 그랬죠. 그 후성 높을 한참 때 좋을 때. 이게 예. 올해 한 봄에? 여름? 5, 6월? 이때쯤 제일 높았네요, 그때가. 예, 5월 달부터 제가 사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여러 차례, 한 서너 차례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한 건데, 그러셨어요. 이게 계속 빠져버리더라고요. 험난합니다, 않고. 험난해요, 이거 진짜. 사실 그리고 후성 뭐 묵직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평가 많은데 반토막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예, 11,000원에서. 제가 이거는 사실 특수가스, 냉매가스하고 전해질하고 이 네. 모멘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산 거거든요. 예. 근데, 근래 들어서는 2차전지 갈 때도 이게 후성이 전혀 가지를 못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여기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끼고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산 건데, 지금 제가 고민이 네. 이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추가 매수를 다시 해가지고, 네네.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지금 15%인데 추가 매수하면 얼마까지 담으실 수 있으세요? 12% 갖고 계십니다. 12%인데. 예. 그러니까 12% 정도 더 하게 되면 24% 정도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많이들 그러면은 예. 한 16,000원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평균 단가가.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이게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이게 아하. 후성에 대한 어떤 예전에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좋아요. 근래 너무 안 가니까 그렇죠. 예. 이게 회사가 좀 문제가 있나 싶은 게 그래서 이종복 전문가님의 어떤 견해를 좀 듣고 네. 좀 결정을 좀 내리고 싶어서 아유, 연락드렸습니다. 고민 많으셨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 믿었던 종목인데 허탈함이 많이 좀 느껴지네요. 근래 요새 들어서 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게. 그렇고 오늘 시청자님만 이 후성 갖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있죠. 아까 채팅창에 네. 있던 것 같은데요. 홍동현님께서 어. 유튜브에도 후성을 올리셨는데 시청자님보다는 가격대가 낮아요. 한 13,000원대에서 10% 갖고 계시는데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14,000원까지는 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전화 주신 분과 우리 또 유튜브로 올려주신 분들의 그런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의 아픔을 공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해결해 보죠. 야, 전문가님 후성 갑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해도 되고 좋은 주식인데 네. 제가 몇 가지 한번 코멘트 드려보면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주식이고 최근에는 이 주식을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후성 보면 2차 전지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은 여름에 그 에어컨 냉매 극가스 비중이 월등히 높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반도체 특수가스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 잘 갔던 거고 그게 2차 전지 전해핵 쪽하고도 사업이 연관성이 돼서 처음에는 주가가 날아갔는데 냉매가스하고 2차 전지 전해하고의 비율에 실적치를 딱 봤을 때 냉매외가
30만 8천.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외가 16만 7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올 겨울 지나고 내년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 주식은 아무리 못 가도 최소 18,000원은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건 최소고 원래 한 2만 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한 2만 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종복이가 여기 미스터 진단에서 어떤 분이 영화테크 질문했을 때 그 리튬 관련주라고 알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말도 있어요. 비중이 되게 작고 오히려 강원에너지는 다가 리튬이거든요. 요새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 분석을 하고 기사를 보실 때도 그냥 딱 기사를 보지 말고 어떤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2차 전지 리튬의 진출을 이제 시작함 아니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려고 함 이렇게 나오는 주식. 근데 그게 기사에 보면 2차 전지 재료,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여서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보여주면 이게 그래서 말을 확실하게 봐야 돼요. 여기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한 400개 정도 되는 주식을 이렇게 맨날 외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다 보면은 후성도 여기 치다 보면 나와요. 후성도 여기 나오죠. 후성은 한 줄짜리. 그리고 주요 경쟁사는 일본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해질이 맞긴 맞고 리튬염 맞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비중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좋다. 다 좋은데 이 주식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냉매, 가스, 오히려 반도체 특수가스의 어떤 비중이 높은 관계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 오히려 잘 가고 주가가 보다시피 4,000원에서 27,000원. 이거 이종복이가 2021년도에 만원대에 유튜브에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27,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 다른 주식들은 1년 6개월 동안 밀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하이텍 같은 거 보시면 1월 달부터 밀렸죠. 근데 후성은 5월 달부터 밀렸죠.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의 향후 진행 방향을 어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서 화면 보이나요? 다시 올라가면서 16,000원에서 17,500원까지 가고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 이걸 뚫고 2만 원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주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이 주식이 움직일 때는 다른 주식하고 다르게 워낙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시점이 짧은 관계로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회사의 문제는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걱정의 먹구름이 싹 지나갑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한 거 네. 해결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또 있으세요? 일단은 그 궁금증은 좀 풀렸고요. 예. 이거를 저는 뭐 장기 투자에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제 매수가 정도까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19,000원대 정도? 비중을 줄이면 장담하고 비중을 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면 네. 근데 제가 신도 아니고 뭐 점쟁이도 아닌데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17,500원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19,000원은 반반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면 전문가님 그러면은 제가 단가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면? 빙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굳이 단가 낮춰가지고 한 이제 조정받기 16,000원에서 시작하는 17,000원대 주식을 정도요. 예? 다시.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가지고 16,000원에서 한 17,000원 정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한번 눌려야 돼요. 이평선의 각이 후성의 단점은 상승을 너무 강력하게 오래 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상승한 주식이 이제 조정을 요거밖에 안 받아서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뭐 19,000원, 2만원대까지 갔다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기술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여기까지 세게 못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가는 주식이라 단가를 낮춰서 튈 때 빨리 한번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다시 한 15,000원대 정도로 밀렸을 때 사서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데 그 시점도 이 상태의 주가의 흐름으로 봐서는 2년 이상을 올라간 거기 때문에 1년. 내년 4, 5월 달쯤 가서 다시 이 주식을 장기 투자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성은 냉매 가스 회사입니다. 보통 여름철에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연락해서 이 회사 와갖고 가스 채워주는 회사지 2차 전지는 아직 멀었어요. 뭐 또 더 궁금하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 궁금증이 풀렸고요. 하여간 그 전문가님 방송하기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항상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수익 꼭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아, 궁금하신 게 예. 많으니까 굉장히 뭔가 그 수업에서 네. 선생님 바로 앞자리에서 계속 손 들고 질문하는 그런 학생을 보는 듯 합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죄송합니다. 시간 제가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고민이 해결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예, 다른 분들 또 후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도 계셨으니까요. 그분의 고민도 같이 해결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수익 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그 앵커님들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후성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야, 그 이종복 전문가의 이런 게 참 능력이 아닌가요?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아니, 네,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만 해도 고민과 걱정과 그렇죠. 저희도 아. 이제 사실 이거 강의 같은 걸 갖다 해보게 되면은 예. 제가 방송 말고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질문을 막 날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력에 자신이 없으면 그 시간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요게 실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허황된 얘기 절대 하지 않으시니까 요 얘기 들으면 다들 납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채팅창에도요. 지금 보니까 야, 그 뭐 햇빛부부님께서 와, 이종목님 진짜 기술적으로 뭐 정말 소름 돋고 대응 전략도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공감해주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지금 진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후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게요. 지금 야, 후성 힘내시라는 시청자님 화이팅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채팅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훈해요, 아무쪼록 훈훈해요. 다 같이 이 고민 해결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네. 저희도 마음이 참 훈훈해지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유튜브에서 이민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는데 야, 요거는 조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아니라 SDS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자, 16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에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딱 이 말씀 남겨주셨는데 네. 이게 삼성 SDS가 127,500원인데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 참 어렵습니다. 삼성 SDS 이거 옛날에는 뭐 40만 원도 넘어갔던 아주 먼 옛날이지만 아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진짜 계속 내려왔거든요. 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도대체가 삼성 SDS는 언제 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내려왔는데 16만 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뭐 올해 아니면 몇 년 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얼마 전까지 해서 그 11만 원까지 쭉쭉 내려갔다가 진짜 조금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 한 12% 올라와 네. 있습니다. 네. 지수보다 더 돼요. 자, 삼성 SDS 요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도 참 이게 궁금해집니다. 자,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삼성 SDS입니다. 요거 진짜 오래 내려왔다가 찔끔 좀 올라왔는데 대응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만 원대 매수하셨거든요. 어렵죠. 진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무거운 주식을 드디어 질문을 하시는군요. LG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정말 징그럽게 안 가거나 삼성그룹인지 이거 분명히 삼성이 맞고 삼성전자 지분도 갖고 있는 주식이고 이 주식이 바로 그 유명한 클라우드 관련주고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요새 저렇게 날아가는데 삼성 SDS가 뭐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삼성 SDI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이거를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답함은 풀어드릴게요. 이 주식은 장기 투자에서는 절대 미치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장기 하락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디 자체가, 이 주식은 마디 자체가 여기서 1년, 여기서 2년,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죽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꺾였다라고 보고 이중바다. 보통 잠잘 때 한 2년. 그럼 지금 여기가 1년, 이제 올해가 지나면 2년. 그럼 내년에는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나는 이 주식에서 진짜 무조건 먹고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것은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40%, 30%가 넘거나 40%가 돼도 기업에 문제가 없는 회사니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삼성 SDS는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기술적으로 이 주식이 못 가고 얘가 아무리 정말 둔한 주식이라도 이 주식은 최근 4, 5년 사이의 어떤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최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쪽으로 오다 보면 16만 2천 원이 지금 현재 시점의 기준에서 16만 5천 원이 최하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 조금 세게 가면 20만 원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종복이가 2부에 어마무시한 전략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주식 중에 얘는 또 긍정으로 들어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그냥 눈 딱 감고 내년 3월 달까지 보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16만 5천 원에 절반 팔고 그 뒤에 상황 봐서 내가 너를 그냥 버려주겠노라 하고서 그냥 다 파시든지 아니면 나 이거 20만 원까지 나머지는 끝까지 갈 거야 하면서 가셔도 될 만큼 안정적인 주식이다. 그러나 주가의 탄력은 정말 늦은 주식이다. 지금은 하락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가 지나면 상승세로 턴할 만한 기술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제가 지금까지 뭐 계속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올라간답니다. 아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한숨 좀 돌려갑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느리겠지만 계속 들고 가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겠고 일단 좀 급하시다면 추가 매수 해보세요.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16만 5천 원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원대 올라서면 그때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 비중 같이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쭉 한 20만 원 수준까지 보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S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진단을 해주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도 있지만 2부에 이어질 어마무시한 전략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 힌트. 저는 그거를 그냥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죠? 1부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끝날까지 갑자기 텐션을 막 올리네. 1부는 여기서 끝났고 예. 2부에 정말 어마어마한 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답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어휴. 2부에도 꼭 함께 해주시죠. 어이구 무서워라. 자, 그럼 1부 잠깐 쉬겠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